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7강. 앞에 26강까지는 이제 26강에서는 텍스처를 시각화했는데요. 27강에서는 이제 노래, 귀로 듣는 노래를 가지고 그걸 노래 가사나 노래 느낌을 보고는 이제 시각화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로 한 거나 노래나 별반 약간 차이가 없는데 약간 좀 더 그래도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음이라든지 음악이 좀 더 들어가면서 되게 좀 더 시각화하기가 좀 좋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시각화 훈련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좀 재밌게 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텍스처 같은 것들은 단편 소설들을 많이 봤어요. 단편 소설을 보면서 거기서 보는 이미지들, 그러니까 장편은 너무 이미지가 기니까 단편 소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이미지를 잡았었는데, 이제 노래는 한때 노래만으로도 좀 좋았었는데 딱 공부하기 좋았던 게 뭐였냐면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5분이나 8분 안에 뭐 더 짧은 노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되게 뭐 특히 우리나라 한때는 한 1990년 후반이나 2000년 초반 정도 됐을 때는 뮤직비디오가 거의 기승전결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처럼 하나의 영화처럼 시작해서 언제나 뭐 죽는 내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하여튼 그런 좀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았는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노래나 이런 것들 좀 좋은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저작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가장 그래도 좀 많이 풀려 있고 여러분들 아실 법한 동요 위주로 한번 동요를 가지고 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훈련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짧은 시간 안에 탁탁 이미지가 팍팍팍팍 변해가거든요. 이제 노래 가사나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연출이라든지 화면 전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기에 뮤직비디오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참 뭐 그림 안 그리고 그럴 때는, 그때는 MTV보다는 저는 바이브라는 채널을 더 좋아했어요. 일본 약간 그쪽 채널이었는데, 뮤직비디오 채널이었는데, 거기서는 일본 노래도 많이 나오지만 약간 좀 그래도 동양인 감성을 좀 맞는 게 많았는데, MTV 쪽도 재밌는 게 많았었는데 약간 실험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험적인 뮤직비디오. 요즘보다 더 재밌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요즘에는 참 잘 안 보게 되네, 뮤직비디오를. 그래도 좀 그런 것들, 화면 전환이나 시각적인 변화들이 되게 많아서 공부하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뤄볼 노래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산토끼라는 노래 아십니까? 산토끼. 있잖아.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요거예요. 딱 간단한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면, 자, 산토끼, 집토끼. 산토끼와 집토끼가 뭐가 달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산토끼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했던 것들, 동물의 의인화라든지 동물을 그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산토끼, 그냥 토끼만 하면은, 토끼 그리는 방법은 전 세계 60억 인구한테서 가장 호응받기 좋은 게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귀 크게 그리고요. 그리고 눈, 토끼, 그리고 앞발보다는 뒷발이 약간 좀 더 길다. 이 느낌이면 이렇게만 그려놔도 다들 토끼인 줄 알아요. 그러면 토끼예요, 토끼. 자,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말 그대로 이제 고지고대로 노래 가사 하나 있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 요대로 그대로 그릴 것인가? 그러면 산토끼를 사실적으로 그릴 것인가? 이렇게 진짜 토끼처럼. 그죠? 복실복실. 이렇게 복실복실할 수 있고, 뭐 야생에 사는 애들니까 덩치도 약간 좀 더 있고, 생각보다는 살집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원래 야생에 사는 애들이 굶는 게 뭐 일상이니까, 굶고 다니는 게. 그리고 근육질일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집토끼에 비해. 이렇게 그릴 거, 산토끼를 이렇게 그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의인화를 시킬 것인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토끼를 의인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끼, 야생 토끼예요. 말 안 듣게 생겨가지고.
흉터도 있어요. 그죠? 의인화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어떤 동물의 특징이 될 만한 것들, 토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쉽죠. 보통 우리가 토끼 캐릭터는 되게 많아요. 뭐 박스 반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그 뭐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지, 한때 유튜브 인터넷 맨 초창기 때 되게 인기 좋았던 거, 뭐 이렇게 생긴 애 있는데, 토끼. 지금 요즘 파트들은 잘 모르나? 하여튼 이렇게 생긴 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애들도 있고, 또 어린애들 키워보면 아시는 토끼 중에, 캐릭터 중에 유명한 놈 있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애 있어요. 진짜 뭐 표정이 이게 좀 귀여운데, 입 주둥이 X자로 딱 돼 있는 인형 파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세트 되게 비싼데, 그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토끼 캐릭터는 되게 많습니다. 그죠? 토끼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토끼들 캐릭터들, 왜냐 그러면, 왜 그렇게 많냐 그러면은, 우선 특징이 확실해요. 그죠? 큰 귀. 그러니까 그거 귀, 그런 이미지들이 잡기가 좀 쉬워서 건드리기도 쉬운 소재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손토끼. 그래서 완전 손 모양도 사람과 똑같죠. 손가락이 4개라는 거에 약간 다르고요. 이건 뭐 5개를 그려도 되고 4개를 그리셔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리고 복장 같은 것들도 입혀도 되죠, 사람처럼. 자, 이 토끼는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는 아이예요. 그래서 안전장비들이 바지 딱 있고. 자, 오늘의 주인공들. 제가 산토끼예요, 산토끼. 문신도 그릴까요, 우리 문신도? 문신도 있고. 좀 노는 아이예요. 자, 그러면 산토끼 토끼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주인공이 얘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얘가 타고 다니는 게 바이크예요. 오토바이, 산악용 바이크인데, 자, 산악용 바이크는 기존 바이크와 좀 달려.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험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차체가 높아요, 얘네들은. 자, 그리고 보통 바이크에 비해서, 아마 MTB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은 MTB 자전거도 보면은 다른 자전거에 비해서 이게 서스펜션 구조가 상당히 좀 더 탄력이 있게, 많은 충격을 받을 수 있게, 길기도 길고 뭐 굵기도 좀 더 굵고 그래요. 구경도 좀 굵고. 그래서 산악용 이런 바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론트 서스펜션이 상당히 길고 높습니다. 그리고 엔진도 여러 기통이 많은 것보다는 거의 단기통이 많아요. 2기통이나 단기통 정도. 그래서 몸체가 어떠냐면 얇아요. 이런 로드바이크나 이런 거는 되게
고배기량이 많아가지고 좀 두꺼운데 얘네들은 얇아요. 따따따따따. 그래서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토크가 세다 그러나, 그죠? 그렇게 힘이 좋아야 되는, 험지라든지 바위를 뛰어넘거나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속력을 높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주가 되는 바이크들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바퀴는 험지를 다녀야 되니까는 울퉁불퉁 약간 트레이드가 깊습니다. 뒷바퀴도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 바이크보다는 지상고가 높아요. 이렇게 땅에서 엔진 높이 지상에 떨어져 있는 간격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자, 요걸 타고 다닙니다. 얘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그때 했던 거, 수업했었던 거 따져보면, 그죠? 바이크 그리기. 얘는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요.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죠? 기본 모양이 요거예요. 여기다가, 자, 프론트 쇼버가 서스펜션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 다음 뒤쪽 스윙암, 그러니까 뒤쪽 축이죠. 그 다음에 앞에 핸들바. 그래서 보통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름통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요. 기름통 위치가 있으면은 기름통이 떨어지고, 그 다음 뒤쪽, 이거 시트가, 이제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쏙. 근데 얘네들은 거의 쭉 가요. 그냥 쭉. 이렇게 크게 가지 않고 그냥 쑥 빠져나가요. 밋밋하게.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타이어. 그리고 뒷타이어. 그래서 되게 얇습니다, 애들이. 생각보다. 그래서 정면에서 봐도 앞에 헤드라이트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탈 때는 다들 가리거나 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흙바지가요. 자, 바로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위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흙이 많이 튀거나 돌도 많이 튀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흙바지가. 상당히 위쪽으로. 그리고 타이어. 그러니까 깍두기 타이어 같이 도도도도도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열을 식힌 라지에이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튀어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단기통 엔진. 그래서 앞에서 보면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살짝만 내려간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앉혀보면요. 산토끼를 앉혀봅시다. 자, 이런 산악용, 이런 바이크를 탈 때는 기본적으로 헬멧도 약간 좀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바이크 탈 때 쓰는 것들은 거의 두 종류죠. 풀페이스 헬멧. 이렇게. 얼굴을 전체를 다 가리는 헬멧이. 그죠? 평소 때 아마 다 많이 보실 거예요. 여기서 얼굴을 다 가려요. 턱까지 다 가려져 있는 거고,
요거 아니면은 그 다음에 오픈 페이스 헬멧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얼굴이 나옵니다. 이렇게. 머리는 보호하지만 턱은 보호하지 못해요. 처박히면 턱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산악용 자전거는 산악용 바이크들은요, 여기에다가 이제 햇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른 나무라든지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창에 있어요. 위에 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런 쉴드가 없고요. 다들 여기에 뭘 쓰시나 그러면은 고글을 써요. 고글을 쓰시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이 턱 부분이요. 오픈 페이스 다른 헬멧에 비해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안전을 위해서. 이게 앞으로 처박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앞쪽을 다 닫히기 때문에 고와 주둥이와 턱 부분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닥터 브리스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요거 고글 안 낄 때는 위쪽으로 옮겨 놓는다든지, 이렇게 헬멧 위쪽으로 옮겨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여기 턱에다 걸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렇게 턱 쪽에다가 이렇게 걸치시고 다니고. 이런 헬멧을 쓰시는 게 아마 오프로드 타는 바이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슴에, 어깨나 이런 거 가슴에 뭐 이런 안전장구 같은 것들만 하거든요. 좀 로드 바이크랑 좀 다르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게 이렇게 되는 것들 하고, 척추 보호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세요. 워낙 잘 뒹구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리고 허벅지 안에도 꼭 NFL 미식축구 선수들이 넣는 것처럼 안에 보호대가 들어가 있고, 무릎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프로드는 또 장화도 좀 달라요. 되게 길어요. 길고 종아리 많이 위쪽까지, 그 종아리, 그리고 정강이 여기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정강이 쪽 보호대가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발가락 이런 데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한테 이제 이런 복장을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바이크에 우선 태워야지 산토끼가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사가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요. 자, 그러면은 산토끼가 갑니다. 부릉부릉부릉. 자, 산토끼가 헬멧을 쓰고, 우리 헬멧 같은 거 쓸 때 저번 강의 때도 말했죠. 두상하고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하고 이 안에 생각보다 부피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께감이 있어요. 보호 장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 두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뭐 챙도 있고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 오프로드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턱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피감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돌아가는 면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글은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고글도 상당히 두께감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 쓰는 안경이하고 좀 달라요. 두께감이 있습니다. 거의 이 두께감이 거의 수경보다는 약간 얇은 느낌? 두께가? 수경은 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저런 고글은 이것보다 한 1cm 정도 좀 약간 작다라는 느낌? 자, 그 다음에 털이 약간 삐져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항적인 표정. 그리고 이거 헬멧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볼이 팍 눌려요. 이렇게 안에서. 그래서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써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바이크나 헬멧을 써봤으면 이런 느낌에서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귀는 헬멧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이 톡이라는 걸 부각시키겠죠. 뭐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통상적인 이런 트릭 같이 쓰는 센스는 반영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턱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랬죠. 헬멧은, 이 헬멧은 이 공기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토끼의 특징이 앞발 같은 거 톡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보통 오프로드 타는 바이크가 헬멧이 되게 화려해요. 뭐 레터링도 많고요. 글자, 그림도 엄청 요란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은 색깔도 되게 좀 요란해요. 자, 그리고 그러나 얘는 면티를 입고 타겠습니다. 따단 따단. 그리고 그래도 팔꿈치 보호대는 합시다, 우리. 장갑도 끼고, 장갑도 거의 손목까지 오는 장갑이에요. 바이크 장갑은 보호 장갑들이니까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요 부분, 정권 부분들 이런 것들을 넘어졌을 때 갈리지 말라고 그렇게 다들 다 돼 있어요. 부릉부릉부릉부릉 따다다다다. 얘네들 엔진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애들이 단기통들이라서 진짜 듣고 있으면 짜증나는 소리예요. 아마 이거 타고 시내 타고 다니면 바로 신고 들어올 각이에요. 애 키우는 집에서 좀 싫어할걸. 이렇게 그려도 자세가 들어가는 거는 안에 오토바이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크기라든지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려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거. 자, 아까 허벅지 보호대가 있다 그랬죠. 허벅지 보호대, 무릎 보호대. 그리고 앉았을 때는 바이크의 부피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바이크는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너무 벌려서 타는 것보다는 약간 좀 모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D 스텝 위치가 막 레플리카처럼 뒤쪽으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내려오는 각. 자, 아까 흙바지가 상당히 높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뒤로 꽁지가 빠져 있고요.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머플러 있는 부분이 여기 뒤쪽으로 여기로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프레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프론트 쇼버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단기통이니까는 여기에서 쫙 파이프가 굵은 게 하나가 두시. 그리고 이쪽은 워낙 바닥에 뭔가 다 바위라든지 뭐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엔진 보호 가드가 있어요. 자, 브레이크 페달 있고. G가 바뀝니다. 요 바퀴. 자, 바퀴. 이렇게 바퀴, 여기는 꺾여 들어가는 면이죠. 그죠? 이런 데는 꺾여 들어가는 면. 그 다음에 휠 옆면. 그 다음에 휠 안쪽 면. 그리고 여기 그거 그리기 전에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그럼 뒤에는 브레이크 패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바이크들은 스포크 휠이라고 해요. 자전거처럼 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전거 휠 같이. 그래서 워낙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기 때문에 그거 뭐냐, 유연성이 좀 뛰어난 스포크 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뒷바퀴 축. 그다음에 뒷바퀴가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트레이드가 깊게 파인 이런 타이어들입니다. 뚝뚝뚝뚝. 자, 이거예요. 또로로롱. 그러면 산토끼 토끼가 보롱보롱보롱 가고 있습니다. 쨍. 그러면 이제 움직여. 이렇게 설정이 이렇게 끝났어요. 산토끼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산토끼 토끼 어디를 가느냐예요. 자, 첫 컷. 정말 출발시키기 힘드네요. 그죠? 하나 컷이 출발되기. 자, 산토끼 토끼가 부르릉 가면 그냥 보통 이런 애들은 성격상 이렇게 보통 그냥 가지 않겠죠. 그러면은 자, 배경이 자, 앞에 뭔가 저번에 블랙이나 아니면 앞에 거 블랙 화이트를 이용해서 거리감이라든지 깊이감을 주는 방법들을 했었을 때 자, 앞에 있는 애들은 어두운 쪽을 거의 다 잡아먹고 있는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따단, 따단. 올바르게 달리지 않고 윌리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윙. 윌리가 뭐냐면 앞바퀴를 든다는 거예요. 윙. 그죠? 이거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려나 모르겠다. 이거 오프로드 타는 바이크 타시는 분들 이거 정말 잘 하시던데. 와, 부다다다. 위험한데, 이거.
자, 손 쪽, 팔꿈치, 그 다음 가슴 뒤로 쫙 뒤로 매달리듯이 뒤로 빠지니까요. 무릎, 자, 이제 발은, 한쪽 발은 쫙 빼고. 자, 이게 헬멧이 나오겠죠. 짠. 곡을 귀 플럭플럭플럭 날리면서. 얼굴이 약간 가려지긴 했지만, 이렇게. 뒤쪽 스윙감. 와, 부두두두두두두두두 산토끼 토끼 어디로 가느냐, 이게. 와, 두두두두. 다다다다다다닥. 와, 배경은 산이겠죠. 자, 다른 나무들. 그래서 얘가 돌아다니니까 다른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산길. 자, 노래를 생각해보세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입니다. 쫙 토끼야까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토끼 토끼야입니다. 여기까지. 약간 내리막길 쪽입니다. 여기는. 또 나무들이 앞으로 나와 있는. 앞에 있는 나무들은 나뭇가지 모습들 이파리가 좀 더 확실하게 있으면은 좀 멀리 거랑 구분이 되겠죠. 왕, 두두두두두두. 산토끼 토끼가 이제 쫙 산길을 막 미친 듯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이 어디를 가느냐입니다. 그러면 쫙. 그럼 여기 멀리서 봤다 치면은 이제 좀 앵글을 좀 더 당겨가지고 좀 가까이서 한번. 자, 뒷모습. 곡을. 선바이저 창. 볼 살약감 보이면서. 턱면. 턱보호대. 엉덩이가, 엉덩이란다. 등판이 다 보입니다. 바람이 푸푸푸 날리니까.
어깨란다. 이거 팔꿈치 보호대. 그래서 옷주름은 저번에 강의에서 말했듯이 바람에 날리는 거나 아니면 운동 방향에 따라서 푸득푸득푸득 날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큰 운동 방향만 나타내 주는 게 아마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가 지금 약간 만화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주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좀 이질감이 있어요. 토끼 꼬리, 자, 뒤쪽, 바이크 뒤쪽, 머플러 있는 쪽. 그래서 푹 배기가 허벅지 보호대, 무릎, 부츠까지 신고. 흑바지, 높은 흑바지. 부다다다다다닥 갑니다. 팡.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토끼가 지금 만약 한 명이다. 그러면 두 명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놈이 또 앞에 가는 놈까지 한 명 더 그린다 그러면 그죠? 와 내려가고 있는 아이 한 명. 뭐 여기 산토끼는 여자라고 합시다. 앞에 가는 산토끼.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여기도 먼지 일으키면서 먼지 일으키면서 부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이 앞에 가는 여자 토끼. 여자 토끼도 헬멧 쓰고 머리카락이 푹 날리게. 얘는 앞바퀴 들고 가고 있어요. 자, 검정색 티, 꼬랑지, 자, 뒷바퀴 축 이렇게. 앞바퀴는 이게 보일랑 말랑. 와, 보. 그래서 여기는 숲이죠. 숲 쪽 쭈루루루 내리막길을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탁탁탁탁탁. 그러면 다른 동물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곰도 여기 있다가 놀래가지고 이야
너네 그따구로 다닐래? 속길. 그죠? 속길 바바바바바 달리고 있습니다. 그림자들. 자, 이게 어디를 가느냐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다음 컷이 으쌰. 다음 컷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깡총깡총 뛰면서입니다. 깡총 뛰면서 깡총깡총 뛰는 거는 펄짝펄짝 뛴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토끼들이 하기에는 자, 이렇게 펄짝펄짝펄짝 뒷다리하고 발리 활짝 움직이면서 펄짝펄짝 뛰는 모습이죠. 그냥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근데 장소라든지 어떤 상황이 그 스토리를 좀 담고 있으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말 그대로 깡충깡충 뛰면서. 그죠? 깡충깡충 뛰면서. 휘웅, 티웅 왔다가 다시 티웅 튕겨가고 펄짝펄짝 뛰어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 장면을 바이크로 하면 되겠죠. 이 장면을. 펄짝펄짝 깡총깡총 점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할 때, 자, 옆에서 한번 어떻게 설정되는가 한번 보시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선 눈높이 같은 것들 한번 보세요. 약간 다이나믹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약간 기울기를 준다거나 이러면 훨씬 더 낫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떠 있는, 맨 앞에 있는 아이. 근데 이제 떠 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땅과 수직으로 이렇게 딱 떠 있으면은, 이렇게 떠 있으면은 그 썼던 소실점을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데 이게 삐뚤어지거나 기울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그냥 쭉 날고 있는 거면은 그냥 소실점을 써서 그리시면 되는데, 비행기가 눕거나 뭐 이렇게 수직 상승하거나 수직하거나 이럴 때는 다른 느낌이에요. 소실점이 저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죠?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 옆으로도 만약 눕혔으면은 땅 쪽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생각했던 눈높이보다 지하로 들어가야 돼. 도실점들이. 그냥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점프했다. 자,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요 밑에 있는 아이는 그럼 얘는 그래도 좀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내리막길 눈높이가 이거면 원래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보세요. 벌써 높죠. 올라가는 게 높죠. 얘도 눈높이가 안 맞지 지하로 떨어져 있죠. 소실점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한 놈은 공중에 떠 있고 한 놈은 앞바퀴를 들고 가고 있고, 원래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땅에 맞춘다 그러면 이런 모양에 맞춰야 돼. 근데 앞바퀴를 약간 들었다 했을 때는 소실점이 위로 가죠. 뭐 이해되신지 모르겠다.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자, 바퀴가 되고 여기가 자, 또 다리 우와 공중에 붕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뒷바퀴, 앞바퀴를 약간 들고 가는 겁니다. 깡총깡총 뛰어가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띠용띠용 가는 거로. 요 설정이에요. 그리고 내리막길이니까는 길이 계속 왔다 갔다 꼬불꼬불 이런 느낌에서 먼지가 여기도 날았으니까 먼지 쫙. 여기에 그림자가 뭐 슥 잡혀도 공중에 떠 있는 애 그림자가 잡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깡총깡총 뛰면서. 그래서 요 장면을 그릴 거예요. 요거 아니라도 또 보시면은 좀 더 앞이나 이런 시선에서 봤다 그러면 앞쪽에서 봤다 그러면은 쫙 좀 선을 높일까요? 우리 높여봅시다. 아까 요거는 좀 중간쯤에 있는데 좀 높이면은 균금을 앞쪽으로 놓고요. 고개를 숙였죠. 눈높이가 보다 위인데도 정수리가 보인다는 뜻은 뭐냐? 그럼 고개를 숙였다는 뜻이에요. 정수리를. 여기도 윗면이 보인다는 거는 상체를 숙였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자, 다리 앞으로 벌려. 자, 앞쪽, 프론트. 타이어. 뒷타이어. 쫙 공중에 부와. 그리고 여기 밑에 공중에 떠 있다는 걸 느껴주려면 밑에 다니는 애를 또 그려주면 되죠. 이쪽에. 밑에서 달리고 있는 애들. 우와하. 그러면 새가 날다가 깜짝 놀라죠. 새도 의인화시키면 되죠. 뭐 모자를 쓰고 있든, 뭐 가방을 메고 무슨 배달을 가고 있든. 공중에 붕 떠서, 우와, 비켜라, 비켜.
숲 위에 이제 나뭇잎 위쪽 부분이 쫙 보이면 이렇게 되고요. 그죠? 깡충깡충 뛰면서. 그죠? 그리고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더 재미난 앵글이라든지 상황을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릴 거는 아마 요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로. 자, 이렇게 설정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눈높이 정해졌고, 자, 곡을 이게 헤매 돌아가는 면을 보면서 곡을 끈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죠. 돌아가는 면들. 그리고 곡을 두께. 그 다음에 귀가 하나는 화면 밖으로 잘리고, 화면은 살립시다. 두 개 다 잘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양, 햇빛 막는 차양. 밑면이 보이죠? 그 다음에 돌아가고. 자, 볼살 있는 털. 그 다음 턱 보호대 헬멧.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얼굴 이쪽. 그래서 많이 위쪽이기 때문에 어깨가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펄럭펄럭펄럭 거리는, 그리고 팔꿈치 보호대. 여기가 팔꿈치고요. 그죠? 이제 꺾여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턱 밑면이 보이겠죠? 그죠? 턱 밑면이 보입니다. 그 다음, 핸들, 끝자락 쪽. 핸들, 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레버. 그 다음에 브레이크 레버를 잡고 있는 손끝이 두 개가 살짝 보여줘요. 그래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앞에 두 손가락 정도를 그냥 브레이크 레버 쪽에 살짝 얹고 출발하시거든요. 이 두 개로. 목이 살짝 보이려나? 자, 그리고 뒤로 많이 뺐기 때문에요. 자, 상체. 그리고 몸 등판 돌아가는 거 라인을 따라서 싹 나오십니다. 그리고 허벅지, 그리고 꼬랑지, 무릎 보호대, 그 다음 정강이,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이거 부추. 우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바 돌아가는 각도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뭐냐, 계기반. 그리고 반대편 팔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꺾이는 각도를 보셔야 돼요.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각도 팔꿈치 보고 손 이렇게 하면은 안 틀리게 들어가요. 요 각도 보시고, 여기 각도 보시고. 그래서 요 양쪽 팔꿈치 각도, 손 팔목 각도 하면은 안 틀리게 여기 맞춰서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위에 뭐 다양한 뭐 엔진 브레이크 뭐 이런 통들, 오일 통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모르시면 안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그 안장 쪽이죠. 뒤쪽 안장 쪽. 그 다음에 부앙 연기. 그 다음 배기구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배기구가 뜨겁기 때문에 사람을 닿으면 뜨겁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덮어놨어요. 배기구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거 바이크 잘 모르시는 분들, 방금 바이크 타고 왔는데 바이크 멋지네 그래서 배기구 만져 화상해 보여. 되게 뜨거워요. 프레임 연료통 약간씩 보이고요. 뒤쪽 프레임
배기구가 약간 보이고, 여기도 배기구가 약간, 그 반대편 배기구 위치.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리어 쇼크 있어요. 리어 서스펜션이죠. 그죠? 거의 뭐 어둠에 묻혀 있어서 거의 뭐 보일랑 말랑입니다. 자, 여기는 스텝이 딱 있고 스텝 가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 크랭크 쭉 돌아가는 케이스가 있으면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배기구, 큰 배기구 라인, 단기통들이니까 엄청 소리가 크다고 그랬죠. 그리고 리어 스윙암입니다. 쫙. 리어 스윙암하고 뒤쪽 차체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게 그 둘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서스펜션 역할을 하는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뒤쪽도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바뀌죠. 쫙야 바퀴. 여기도 뒤쪽도 마찬가지 깍두기 바뀝니다. 깍두기 토독토독 트레이드가 확실하게 존재감이 있는, 그래야지 이런 산악을 타겠죠. 드르르르 미끄러지지 않게. 그리고 이쪽 뒤쪽 축, 그 다음에 휠 밑쪽 부분, 반대편 스윙암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대기어가 달려있어, 대기어가 달려있어. 뒤에 앞에 있는 속이랑 연결해서 동력을 전달하는데, 거의 바이크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전거도 후륜구동이죠. 근데 다른 거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힘을 주느냐, 이거 엔진이 힘을 주냐, 그 차이에요. 그래서 배기구 라인이 빼져가지고 있고, 스탠드가 있고요. 여기 밑에 엔진 보호 가드가 약간씩 보여요. 자, 여기는 프론트 쇼크입니다. 그죠? 프론트 쇼크는 앞쪽으로 15도 정도 앞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톡탁톡, 똑똑똑. 자, 팡 돌아가기 때문에 먼지들 공중에 떴을 때도 푸쉬. 그리고 뭐 핸들은 지금 정확하게 잡고 있지만 약간 좀 더 멋을 부린다 그러면 핸들을 약간 좀 꺾거나 이리로 꺾거나 그랬을 때가 훨씬 더 예쁜데 지금은 좀 정직하게 그렸습니다. 흙바지 밑에 면들이 보이죠?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이어. 그죠? 이쪽에서 보이는 양이랑 이쪽에서 보이는 타이어 양이 다르죠. 보이는 면적이. 그죠?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멀고. 그죠? 그런 것들도 여기 똑같이, 여기 이만큼 보인다고 이쪽 앞바퀴도 이렇게 보이면요. 이쪽 바퀴는 뒷바퀴보다 더 큰 거이거나 또 모양도 이상한 놈이 돼요.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타원형처럼 되어 있는, 계란형처럼 되는 타이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가까운 쪽은 많이 보이고, 우리 투시할 때 했었잖아요. 이걸 컵이라고 생각하면 가까운 데가 이만큼 보였으면 뒤에 좀 떨어졌으면 좀 적게 보고, 좀 더 있으면 또 적게 보여. 더 적게, 더 적게.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내 눈높이에 맞는 데에 가면 어떻게 돼요? 거의 안 보이죠, 윗면이. 그죠? 내 눈높이하고 일직선이 되는데. 왜냐 그러면 지구는 둥그니까. 자, 둥근다고 생각했을 때 옛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돛담배가 딱 오면은 도시 처음에는 조금 보였다가 점점 많이 보여. 실제로 그렇게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배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타이어.
그래서 여기도 먼지가 와. 그리고 다리 그림자가 여기에 더 드리워지면은 훨씬 더 상황 설명이 됩니다요. 그리고 여기구나. 프론트 서스펜션 있는 쪽에 자 이렇게 볼짝 퐁 뜨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아이 자 길이라고 했을 때도 구름 같은 거 그릴 때도 너무 똑같은 크기로 그린 것보다는 구름 모양도 작고 먼지 모양도 적은 거, 큰 거, 조금 거, 큰 거 변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밑쪽도 앞바퀴를 들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도 귀, 날리는 귀. 헬멧, 창, 곡은 여기 쓰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성 동물은. 그 다음에, 자, 머리카락 날리고, 여자 토끼. 그 다음에 턱면. 자, 이렇게 되고,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팔꿈치 보호대. 요번엔 너무 과하게 압박해야 된 게 아니라 살짝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뒤쪽 스윙감이 약간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 타이어가 존재감이 있게 등장합니다. 근데 뭐 먼지 때문에 살짝씩 보이면 됩니다. 돌 같은 것들도 막 튀겠죠. 툭툭툭툭. 그리고 여기는 풀돌도 있고, 여기도 풀들 약간씩 그려주시면 나무 그래서 타이어가 보일락 말라. 자, 주변 이제 배경이죠. 내리막길 왕 타고 가는 나무들 자연물이 많이 나오네요. 숲이라서. 그래서 높은 나무는 여기까지 나무 잎이 많이 올라가 있겠네요. 나무들 여기도 나무 가까운 데 있는 나뭇잎들 그리고 여기 새가 등장해도 되겠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자 새가 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 우와 야 너네 좀 살살 다녀.
그래서 뭐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있어도 되고. 푸닥푸닥푸닥. 그래서 저 먼데 숲풀은 그냥 외곽 형태들만 나와도 잠깐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들 조금씩 쳐내면 됩니다. 여기 있고, 여기 뭐 다리 같은 것들도 있어도 되죠. 내리막길 내려다 보면은, 자, 그럼 계곡이 이렇게 다리를 지난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여기 바위산들이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쭉 타고 일로 쏙 빠져나가면 됩니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는, 계속 이제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동요는 그나마 단순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진짜 아까 한 번 나왔지만 이소라 가수가 부른 뭐 바람이 분다 같은 노래 같은 경우도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사들을 제가 한번 그려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수업에서. 근데 정말 이미지들이 나올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하늘이 젖는다 이런 대사 나오거든요. 하늘이 젖는다. 하늘이 젖는다 뜻이 딱 보면은 바로 유치해서 생각해 보면 하늘을 보는데 눈가에 눈이 맺혀가지고, 그죠? 그래서 울렁울렁거려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하늘에서 먹구름이 껴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할 때의 그런 느낌인가. 그죠?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머리를 자른다. 말 그대로 머리 자른 모습을 그려도 되고, 또 머리를 자른 모습이 있어도 그냥 머리카락이 무릎에 허벅지에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만 그려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그릴 수 있는 상상되는 이미지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연출하시면은 재미난 연출. 그리고 또 지금처럼 제가 산토끼토끼야를 제가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다른 캐릭터로 바꿔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했던 훈련 중에 하나인데, 뮤직비디오 노래를 듣고 뮤직비디오를 찍는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연출들, 화면 전환들, 이런 것들, 캐릭터들 만들고, 뭐 의인화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탈 것들도 나오고, 아니면 공간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훈련들 해보시는 것들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27강 노래로 이미지 표현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